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비대위가 7, 8, 9 중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? 하태경 의원 비대위 7, 8, 9 세대 70, 80, 90년대생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병민 최고 민주당 핵심이 서영교 정청래 의원 등 86세대 중심으로 고착화한 것과 대비되는 쇄신 선점 효과가 있다라며 좀 젊게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. 아니 너무 젊게 가면 누가 조언해 주냐는 겁니다.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입니다. 젊은 세대, 여성, 약자 이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만 채우면 사실은 비대위가 병풍으로밖에 못해요.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신인이잖아요.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조언이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하고 당내 사정이나 정치권을 잘 아는 분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젊게 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비대위가 예상이 되는데 원칙과 상식에서 상식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. 좀 대비가 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와 한동훈 비대위원 지명장과 젊고 여성들이 포진돼 있는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같이 이제 총선을 이끌지도 모르는데 윤영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상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. 분명히. 네. 왜냐하면 일단 비전과 그다음에 보이는 이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조가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 혁신을 도출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7, 8, 9의 형식으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그림의 차이에서 보여주는 이 상당한 좀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 같고 예.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당 전체를 끌고 나가는데 그것이 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.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 내부에 있는 그동안의 중진들 또는 국힘을 이끌어왔던 분들하고 어떻게 조화하고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혁신의 모습과 안정의 모습, 통합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취해야 될 텐데 과연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 신인 아닙니까?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과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조금 전에 김희정 장관님, 이양수 의원과 한 장관이 통화한 내용도 네. 앵커가 이제 모니터를 해서 들어봤는데 네. 말은 좀 아끼고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세 가지였어요. 크게. 첫 번째 안부 인사. 네. 좀 잘 협조해 달라. 네. 이양수 의원은 네.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눴다라고 하지만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장 아마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게 비대위원 인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이준석 탈당한다는 이준석이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핸들링할지. 세 번째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 법안을 어떻게 받을지. 세 가지가 가장 큰 고민 네,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이제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관련돼서는 이제 비대위원장 추인을 완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한 며칠 차이로 좀 어긋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탈당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총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또 합당을 한다라든지 또 당에 합류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정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건 이후의 문제다라는 말씀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네. 날짜를 보면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직에 임명이 되고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날짜가 내일 탈당 예고했고 28일에 민주당이 이제 쌍특검을 또 상정하면 29일에 이제 비대위가 출범되니까 네.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머리 복잡한 네, 그래서 제가 골치 아픈 일정들이 많습니다. 날짜를 제일 먼저 오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권을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비대위원장 개인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하고 전체 상의를 해서 그렇군요. 이 탈당과 입당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날짜보다도 더 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
충분히 지금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비대위원 인선 이후에 그분들과 함께 상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특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은 지금은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비대위원인데 민주당에 일단 간판하고도 비대위원장부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? 요즘 애들 얘기로는 한마디로 구리죠. 이재명 대표님과 986 세대는 이제 요즘 MZ 세대에 의하면 좀 구린 정치인 느낌이 팍 납니다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하면 스마트하고 나 정치인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닮고 싶어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도 야 그러면은 니네 이재명 대표하고 비대위원 같이 하고 싶어? 최고위원 같이 하고 싶어? 이랬을 때 하고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신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비대위원 할래라고 물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? 거기서부터 이미 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.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 구성에서부터 벌써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. 그런데 가장 대비되는 거는 이제 세대 차이일 거다. 저쪽은 86세대로 인식이 됩니다. 86세대 전체를 매도하는 게 아니고 86인데 열심히 살지 않고 오로지 그때 것만 계속 우리고 또 우려먹는 분들과 계속 자기 정진을 하는 세대와의 그런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. 누가 임명이 되면 야 당연히 그 사람이 되면 줄줄이 이 사람들은 같이 갈 거야. 뭐 이런 하마평들이 있거든요. 보면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름이 나오면 이게 비명이다, 친명이다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. 그런데 앞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면은 뭐 친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. 정치권에는 친한 사람이 없대. 이 말은 딱지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.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. 그거 자체로 비대위원에 대한 이 관심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서지현 부대변인, 김정전 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다소 이제 좀 구리다, 구리게 보일 수 있다,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. 입장이 쉽습니까?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. 사실 예. 저도 어제 TV 보면서 이제 가요대전 봤는데 연예인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연예인들의 영역인 것인 거고 정치 영역은 외모보다는 실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. 그리고 또 뭐 지도부 체제에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고민정이나 장경태 젊은 청년 정치인이 있는 것이고 예. 국민의힘에도 사실 김병민이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로 해서 저희가 뭐 평가받고 특히 뭐 지금 뭐 청년을 뭐 이렇게 등한시해서 국민의힘이 위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뭐 7, 8, 9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청년의 어떤 예. 관점, 기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대 교체의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. 우리도 예. 구리지 않다, 안 구리다. 한동훈 효과죠. 그냥 구린 것은 연륜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또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노장청 이게 좋아하거든요. 저도 40대지만 저도 선배에 대해서 그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세대 연결입니다. 다 연결해서 예. 조화롭게 가는 것이 국가와 당을 위한 것이지 청년만 이렇게 전면을 배치한다. 저는 그 부분은 성공할 수도 없고 국가를 봤을 때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윤 의원님. 예, 뭐 저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리다 안 구리다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의 의원들, 이원욱, 조홍천, 김종민, 윤영찬 다 사실은 86세대거든요.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, 그리고 지금 세대의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,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길로 간다면 사실상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자체도 급격하게 하면 구려질 거예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정치 행위와 네. 그다음에 행태 문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동훈도 구려질 수 있다. 라는 네. 구림에 대한 논쟁, 의외의 논쟁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.